리포트. 내비게이션 앱 빠른 길 찾기 정말 최선일까? 내가 아는 길로 갔으면 지금 벌써 도착했을 것 같아. 정말 최적길이 맞는지. 7가지 내비게이션 앱을 전격 비교 실험했습니다. 절대 못 가요. 제가 속도 위반까지 해가면서 한번 달려볼까요? 내비게이션 앱 관계자들을 긴장시킨 실험의 결과는 비교 점검 내비 앱 빠른 길 찾기. 먹기만 하면 키가 큰다는 성장 보조제. 무조건 3달만 먹이시면 큽니다라고. 내 아이의 키를 어느 정도 크게 한다고 하니까. 성장 개선 특허 물질 정말 키가 클까? 많이 안 컸어요. 그냥 안 먹어도 클 정도요. 고가의 성장 보조제 키 크는 요약인가? 안녕하십니까?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 고민정입니다. 최단 거리, 최단 시간을 계산해 목적지까지 길을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사용해 보셨을 겁니다. 그중에서도 실시간 빠른 길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은 이미 운전자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대부분 운전자들은 내비게이션이 안내하는 길을 따라가면 가장 빠르게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내가 가는 이 길이 정말 최선의 길인지, 정말 제일 빠른 길을 안내한 것인지 내비게이션 앱의 실시간 빠른 길찾기 기능에 의문을 갖는 소비자들이 있습니다.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기 위해 똑똑한 소비자 리포트가 직접 나섰습니다. 이춘희 주부는 운전할 때 늘 내비게이션의 도움을 받습니다. 한때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을 사용했지만 이제는 차량용 내비게이션 단말기로 바꿔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내비게이션하고 팀앱하고 길 안내 자체가 아예 다르더라고요. 목적지가 같은데. 같은 시간에 출발을 했는데 저는 그때 40분 걸렸거든요. 15분 거리를. 집 근처 대형마트에 가는 길은 이춘희 주부에게 아주 익숙합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 앱이 안내한 길은 차량 통행량이 많고 유턴을 해야 하는 복잡한 길이었다고 합니다. 취재진은 당시 내비게이션 앱이 알려준 경로와 이춘희 주부가 자주 이용하는 경로를 차량 2대로 직접 운행해 소요 시간을 비교해봤습니다. 동시에 출발한 2대의 차량, 제한 속도와 신호를 준수하며 목적지인 동수원 홈플러스로 향합니다. 과연 어떤 차량이 먼저 도착하게 될까? 출발한 지 약 15분 후 이춘희 주부가 제시한 길로 운행한 차량이 먼저 주차장에 들어섭니다. 도착 시간은 12시 20분. 내비게이션 앱이 안내한 길로 주행한 차량보다 6분 더 빨리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정말 최적길인지 밀리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다는데 밀리지 않고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안내해주는 정말 최적길이 맞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하기도 하고. 최근 내비게이션 앱의 안내대로 운행하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이승표 씨. 그 고가를 넘자마자 바로 우측에 그 오토 컬렉션이라는 매장이 있는데 내비게이션은 여기 고가를 넘지 말고 우회전을 해가지고 막히고 있는 롯데몰로 해가지고 삥 돌아서 가게끔 안내를 하더라고요. 돌아갈 이유가 없기 때문에 고가도로를 넘었습니다. 넘었는데 여기로 들어가면 됨에도 불구하고 얘를 지나쳐서 한참을 더 가가지고 이 뒤로 해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함께 자동차 동호회 활동을 하는 회원들도 내비게이션 앱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재탐색이 되더니 갑자기 한 2분 만에 도착할 거리에 15분이 늘어나 있어요. 거의 80점 정도? 나머지는 제가 아는 길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길이 이제 뺑뺑 돌아서 가.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반영하여 늘 빠르고 편한 길을 안내한다는 내비게이션 앱. 그러나 사용 후 여러 가지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은 내비게이션 앱의 빠른 경로 안내에 의심과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앱이 제시하는 길이 정말 최선일까? 제작진은 내비게이션 앱의 실시간 빠른 길 찾기 기능에 대해 직접 검증해 보기로 했습니다. 대표적인 내비게이션 앱은 모두 7개. 제작진이 같은 목적지를 검색해 보니 서로 다른 경로가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경로를 비교하는 실험을 계획했습니다. 가장 간단하고 가장 공정한 방법으로 각 그 맵들 중에 현재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지도들에 대해서 이제 성능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고요. 빨리 도착했냐 늦게 도착했냐도 평가 항목이지만 처음에 예측한 시간하고 얼마만큼의 에러율로 달라졌는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경로가 바뀌는 경우도 체크를 해야 되지만 실험 시간은 출근 시간, 오전, 오후, 퇴근 시간으로 나누어 총 7번에 걸쳐 진행하기로 했으며 목적지는 출발할 때마다 제비 뽑기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막 갤스리 하다가 나중에 오류가 나거나 그러면 막 저희가 이제 실시간 교통 모니터링 센터를 이제 24시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어떤 저희가 자체 생성한 교통 정보 및 뭐 패턴 교통 정보 그것뿐만 아니라 도로에서 발생한 정체나 사고 같은 것들을 끊임없이 수집해가지고 실제 교통 상황에 반영해서 사용자들이 정확하게 그런 뭐 막히는 구간이나 사고 구간을 회피할 수 있게. 내일 한번 보시면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반영한 길 안내에서 DB 회사 그리고 그거를 이용해서 적극 활용해서 소프트웨어로 승화시킨 회사를 한번 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7개의 내비게이션 앱 실시간 빠른 길 찾기 비교 실험. 먼저 출근 시간대 빠른 길 찾기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같은 차종의 택시 7대를 준비했고 평소에도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을 사용하는 기사들이 실험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속도, 신호 등 교통법규를 지키며 주행하도록 택시 내부에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공정한 실험을 위해 업체마다 차량, 운전자, 스마트폰을 각각 추첨을 통해 정했고 목적지 또한 추첨으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차 저희 아무거나 선택하십시오. 네. 강북구 범동에 있는 구민운동장 주차장 경로를 어떻게 설정했나 한번 보여주시고 다 통일되면 이제 또 다시 뽑아야 되니까. 7개 내비게이션 앱이 안내한 길을 모두 비교해봤습니다. 자, 지금 세 그룹에 이렇게 그러면 3개, 하나, 2개로 나눠진 것 같아요. 맞죠? 같은 목적지로 가는 길을 검색해보니 노들길과 강변북로 등 3가지 유형의 경로가 안내되었습니다. 예상거리와 예측 소요시간도 크게 달랐습니다. 일단 지리적으로는 동일한 그 거리 자체를 똑같이 놓고 봤기 때문에 똑같이 나와야 정상이지만 실시간 교통 정보를 반영하는 것들이 또 있을 수가 있고 또 말씀하셨듯이 그 최종 목적지에서 최종 들어갈 때까지 디테일한 부분에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금요일 오전 8시 4분 드디어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KBS 본관을 떠나 강북 구민운동장으로 향하는 차량들. 노들길을 거쳐가는 경우 내부 순환로까지 교통체증 없이 원활하게 이동합니다. 내부 순환로에 이르러서야 출근 시간임을 실감하는 구간 정체가 시작됩니다. 예상하기엔 몇 번째로 도착하셨나요? 첫 번째일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아까 경로를 봤을 때 경로들 자체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들어가는 순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그 내비가 없다면은 통상 이 시간대에 어떤 루트를 사용하시나요? 지금부터는 평상시 가는 길로 가죠. 지금 현재 내비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내부 순환로 타서 이렇게 저 정릉 램프 쪽으로 빠져서 그렇게. 운전자도 평소 이 내비게이션 앱이 안내하는 길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우리 차가 제일 빠를 거예요. 다들 방금 분로로 갔는데 분로가 지금 장난 아닐 텐데. 이 차만 지금 내부 맞나요? 이 차 말고 세 대가 아마 이쪽으로 갔을 거예요. 아니요, 다들 잘 지냈어요. 아, 그래요? 네. 오, 김기사 윈이네. 비슷한 시간 강변북로를 거쳐가는 실험 차량들도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며칠 동안 여러 번 해도 이게 누가 계속 잘 나오고 누가 계속 못 나오고 뭐 이런 적은 없어서 결 끝까지 가봐야 알 것 같습니다. 다시 작년 시간. 잠시 후 막히는 구간을 벗어난 매피 차량. 재탐색합니다. 갑자기 유턴을 하라고 안내합니다. 쟤도 가고 있는 건 맞는데 지금 갑자기 유턴이 하라고 뜨는 건 왜 그런 거죠? GPS가 고가도로 밑이나 고층 건물에 있을 때는 GPS 신호가 많이 굴절이 돼서 제대로 현위치를 잡지를 못합니다. 그럴 경우에 지금 이게 GPS가 튀어서 지금 반대쪽 차선 쪽으로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쪽 차선으로 주행을 하면 다시 유턴해서 이쪽 차선으로 오라고 지금. 이럴 때는 뭐 무시해야 되는 거군요. 예, 이럴 때는 이제 원래 갔던 경로로 가야 되고요. 내비게이션 앱은 위성에서 보내는 신호를 수신해 차량의 현재 위치를 인식하게 되는데 고가도로 근처에서는 GPS 신호가 부정확해져 내비게이션이 차량 위치를 오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고층 빌딩이 많은 곳에서도 일어나며 모든 내비게이션 앱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술적 한계가 아직은 존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많은 사용자가 같은 길을 안내받았을 때 쏠림 현상으로 길이 막히는 것도 그중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목적지 주차장에 도착한 실험 차량들. 노들길로 안내받은 차량이 제일 빨리 도착했고 가장 나중에 도착한 차량과 14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측 소요 시간과 실제 소요 시간의 오차는 U+ 내비가 24%로 가장 컸습니다. 그런데 노들길을 선택한 차량이 모두 빨랐던 건 아닙니다. 노들길을 선택했어도 후반에 목적지 주변에서 뒤처지기도 했습니다. 이하 사거리에서 좌회전을 하든지 해서 북서울숲 후문 쪽으로 해서 넘어오는데 이거는 이제 월계 사거리 쪽으로 해서 원동 주공 아파트 사이길로 들어오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돌아온다고. 얼마 후 출근 시간이 지나 도로 흐름이 원활해지는 오전 시간대에 길찾기 점검이 이어졌습니다. 목적지는 KBS 연구동. GPS요? 예, 잡혔습니다. 잘 가면 돼요. 출발하면 돼요? 네. 서둘러 출발하는 차량들. 이동 중 한 운전자가 내비게이션 앱이 제시한 경로에 대해 의문을 던집니다. 나라면 수강대기 어차피 KBS 가신다고. 이게 KBS 간다르잖아요. 6번 국도 방향으로 우측 방향입니다. 저기 서강대교를 넘어가면 바로인데 어떻게 거기 맥혀서 그런가? 본인이 우선시하는 도로가 있어요. 나름대로. 근데 주변 상황에 대해서 정확히 다는 알 수가 없거든요. 조금 더 믿고 써보시면 아마 만족하실 수 있는 서비스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앱에 대한 평가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처음에 34분을 예측을 했는데 지금 벌써 16분이면 14분이 늘어났거든요. 거의 반에 한 40% 정도가 늘어난 것 같아요, 중간에. 그런데 저희가 지금 운전하고 오면서도 보면 갑자기 어떤 사고로 길이 급작스럽게 막혔다거나 이런 상황이 없었지요. 조금만 빨리 달리면 시간이 확 줄었다가 좀 늦으면 확 늘어나고 이런 특색을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곳에서 출발해서 같은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와 예측 소요 시간이 내비게이션 앱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일까? 예전에는 뭐 한국도로공사나 여기저기 업체에서 받아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저희 자체 사용자들께서 올려주시는 교통 정보만으로 전국이 뭐 커버가 가능할 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패턴 정보라고 하는데 13년간 누적된 각 도로의 어떤 그 교통 상황 값들이 있어서 미래 예측 정보로서 이거를 같이 활용을 하고 있고요. 내비게이션 앱들은 현재 교통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앱 사용자 등으로부터 정보를 받습니다. 여기에 과거 데이터를 더해 경로 예측을 하게 되는데 취합 정보나 적용 방식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경로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가락시장, 농산물 도매시장, 4주차장, 송파구 가락동 633. 세 번째 실험은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1시에 시작됐습니다. 이번에는 아틀란을 제외한 6개 앱이 모두 비슷한 경로를 안내했습니다. 주행 경로는 어디로 돼 있죠? 주행 경로는 그 88 올림픽 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요. 중간에 그 경부고속도로를 탄 다음에 양재 IC에서 가락시장 쪽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네, 가시죠.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를 타고 가다가 일반 도로를 이용하라는 다른 앱들과 달리 올림픽대로에서 경부고속도로로 진출하라고 안내한 아틀란.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그대로 조금 더 진행해서 잠실 쪽으로 내려가는 경우가 좀 더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거기서 내려서 가락시장까지도 조금 가깝기 때문에. 근데 잠실 쪽이라든가 현재 교통 상황으로 봐서는 강남 쪽 진입하는 쪽이 많이 막힐 거라고 생각됩니다. 경부고속도로로 진입한 아틀란 차량. 다른 6대 차량은 비슷한 시간대에 가락시장에 도착한 상황. 첫 번째 차량보다 18분 늦게 도착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유일하게 채택을 했는데 그게 실제로 경부고속 자체는 그렇게 막히진 않았는데요.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걸 타는 사이에 큰 교차로에서 좀 지체된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독특한 경로는 기회일 수도 위기일 수도 있었습니다. 현재 모바일 내비게이션 업계는 통신 3사와 비통신사 4개 업체가 격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무료로 길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유. 스마트폰 내비게이션인데요. 다음 카카오에서 긴 기사를 인수한 배경을 알면 이해가 쉽습니다. 626억 원이라는 거액을 들여 김 기사를 인수한 이유는 내비게이션 앱과 메신저 포털 사업을 결합해 큰 시너지를 기대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시아 시장 본격 진출 계획과 더불어 우리 사용자들한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금전적으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받는 건 없고, 근데 저희가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비즈니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O2O 비즈니스, 결국은 이제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결시켜주는 서비스에 있어서 저희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저희의 어떤 궁극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내비게이션 앱을 사용하게 되면 그 경로와 목적지가 모두 내비게이션 앱 서버에 기록이 됩니다. 이렇게 축적된 고객의 데이터를 분석해 광고, 마케팅 등에 활용할 경우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이 시점에 이분이 어디로 가는 정보를 미리 한 30분, 20-30분 먼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오퍼를 날려줄 수 있게 됩니다. 마케팅이라든지 광고 이런 것들이 되겠죠. 개인정보를 뭐 주민등록번호니 주소 이런 거 넣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게 이 사람 분석을 해보면 이게 젊은 사람인지 나이가 드신 분인지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젊은 사람들이 이 시간에 일로 제일 많이 가는구나. 그리고 퇴근 시간에 이동하구나. 그걸 통해서 얻는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흔히 말하는 O2O, 온라인 투 오프라인,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들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통량이 많지 않은 오전, 오후 시간을 지나고 가장 변수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근 시간대에 실험이 시작됐습니다. 매헌 윤봉길 이사 기념관. 지금 현재 시간대가 금요일 날 5시 15분 정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이제 본격적으로 내비게이션이 이제 역할을 해줘야 될 그 시점에 와 있는데요. 퇴근 시간답게 초단위로 안내 정보가 변합니다. 이번에 또 청담대교로 바뀌었네요. 정말 저희가
교수님은 2분 30초라고 하셨는데 사실 1분마다 업데이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분 안에 타지 않으면은 이제 계속 다른 경로가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성수대교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영동대교를 이제 건너는 걸로 나왔다가 지금 다시 재탐색된 게 청담대교 건너는 구간으로 나왔고 시간은 동일합니다. 강북에서 강남까지 가는 길은 어느 다리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릴 수 있는 상황. 계속된 재탐색 후 제시된 경로는 크게 성수대교와 청담대교 유형으로 나뉘었습니다. 수시로 변화하는 경로에 담당자들도 촉각을 곤두세웁니다. 예측 시간과의 오차 범위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신경 쓰면서 본 적은 없었거든요. 어떠세요? 아직 이제 도착할 때까지 계속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예? 보죠. 어떻게 약속 지키시는지. 절대 못 갑니다. 제가 속도 위반까지 해가면서 한번 달려볼까요? 절대 못 가요. 실험의 마지막 목적지는 여의도 KBS 방송국. 길이 막혀 예측 시간 안에는 도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여기 좌회전 하셔야 되는데. 좌회전이 안 되는 걸 어떻게 좌회전을 해요, 그럼?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진입이 안 되죠, 절대. 이거는 불가능한 내비예요. 어느 정도 거리를 주고서 좌회전을 하라고 그래야지. 그거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에서 그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 출퇴근 시간이고 교통량이 많을 걸로 예상되는 게 분명한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좌회전을 경로를 안내한 이유가 뭐냐 이거죠. 그거에 대한 방지 로직이 분명히 안에 있을 텐데 근데 그게 반영이 안 되고 표출이 그대로 저렇게 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그 반대편에 이제 교통정보 자체가 좀 그 타이밍에 오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 오류가 있었다. 그 받은 정보에. 교통정보 자체가 조금 약간 부정을 있을 수 있습니다. 저런 경우에 대해서 저희가 처리는 어느 정도 해놨는데 네, 저런 게 나오면 그리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당황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김 기사 차량은 좌회전을 하지 못해 경로를 이탈했습니다. 이 실험에서 가장 빨리 도착한 차량은 51분이 걸렸고 가장 늦은 차량과 27분 차이가 났습니다. 퇴근 시간인 만큼 오차율도 컸습니다. 정체가 심할 경우 예측 소요 시간과 실소요 시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작진은 실험 결과 오차율이 비교적 컸던 LG U+ 내비를 찾아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그 이유에 대해 물었습니다. 오차율을 줄이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합니다. 한 달에 몇 번씩 모여가지고 또 다 같이 실제 이 초기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 B라는 도로가 더 덜 막힐 거라고 패턴 정보가 올라왔는데 실제 그날의 교통은 A가 덜 막히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주도로 선택이 잘못되면 간혹 이런 오차가 나기도 해요. 평일 시내 단거리 빠른 길찾기 점검에 이어 주말 장거리 안내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실험 방법과 규칙은 동일하게 진행됐습니다. 목적지는 강원도 춘천시에 위치한 춘천 KBS. 길은 크게 고속도로와 국도로 나뉘었습니다. 고속도로를 안내한 김 기사. 그런데 담당자는 내비의 결정에 아쉬움을 내비칩니다. 저희는 지금 아래로 가는 길을 선택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지금 위에 길이 지금 뚫릴 거다. 네. 저희 자동 재탐색이라는 기능이 5분에서 15분 사이에서 이루어지는데요. 지금 계속
재탐색을 해보면 1분 단위로도 계속 경로가 위아래로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최근 그 갈림길에 진입하기 전에 제가 마지막으로 재탐색을 해봤을 때 위쪽 경로가 갈림길에서 담당자가 수동으로 재탐색한 최신 경로를 운전자 옆 내비는 반영하지 못한 겁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춘천으로 향하던 매피. 안내에 따라 국도로 우회했습니다. 매피하고 연동이 돼서 TBT로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과속 카메라나 이런 부분은 진동으로 알려줘요. 1.6km 앞에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라는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남은 거리하고 남은 시간 이런 부분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고 있고요. 계속해서 직진하라는 안내가 나오는데요. 지금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렇다고는 하네요. 직진이 안 되는 거죠. 이거 큰일이다. 큰일 났네. 저기 맥힌 저 공사 중이어가지고요. 이쪽으로 한번 이렇게 돌아가야 되네요. 경로를 이탈하여 재탐색합니다. 시골이다 보니 저런 공사가 신고가 안 됐기 때문에 잡아내긴 어렵죠. 일반 도로거나 도심지나 이런데 신고되는 공사는 실시간 교통정보에 다 반영이 돼서 경로에 적용이 됩니다. 공사 구간 때문에 경로를 이탈한 매피를 제외하고 나머지 내비게이션 앱의 장거리 빠른 길 찾기 결과는 과연 어떨까? (2시간 13분이) 걸려 가장 먼저 도착한 차량 이후 나머지 차량도 비슷한 시간대에 도착했습니다. 장거리에도 불구하고 오차율이 상대적으로 작아 대부분 양호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총 7번에 걸쳐 진행된 내비게이션 앱의 실시간 빠른 길 찾기 점검 결과 정보 제공 샘플 수가 많을수록 성능이 꼭 우수한 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측 소요 시간과 실제 소요 시간의 오차가 커 개선할 점이 많아 보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불만이 발생하는 것은 단 한 번의 큰 실수거든요. 본 맵을 앰뷸런스 운전자가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10번의 아무 문제가 없다가도 정말 위급한 환자를 태웠을 때 경로를 잘못 선정을 하고 에러가 있어서 로직에 문제가 있어서 20분, 30분이 늦어졌다고 한다는 얘기는 그 탑승객, 환자의 생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큰 오차로 볼 수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앱을 사용할 때 대부분의 운전자는 맨 처음 안내한 경로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운전 습관에 맞게 다양한 안내 모드를 선택한다면 더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얻을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일단 내비게이션 자체에서 다양한 경로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적으로. 근데 뭐 한 길만 딱 제시해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모드 한 번만 딱 열어보시면 다양한 모드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상황과 또 경로와 또 자신의 또 선호도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을 파악을 해서 적합하다 싶은 것들을 골라서 경로를 찾아서 가시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 있겠죠. 지난해 4월 국가기술표준원에서는 내비게이션의 KS 인증 기준을 제정했습니다. 운전자의 안전 운행을 위해 쉽고 빠르게 안내하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실제 7개 내비게이션 앱에 문제는 없는지 KS 인증위원장인 김필수 교수와 함께 점검해 보기로 했습니다. 얘기할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또 오일뱅크 이것도 지금 시발료 1,698원이라고 좀 나와 있거든요. 주유소 정보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거 정보 볼 수도 없고요. 볼 필요도 없습니다. 목적지가는 아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경우에도 좌회전을 해줘야 되는데 늦게 알려줌으로 인해서 1차선에 차든 차들이 꽉 있기 때문에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접촉사고가 생긴다든지 안전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누적이 돼서 상당히 문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2.7km 직진입니다. 좀 반응이 좀 너무 늦다. 클로즈업하고 이게 너무 심합니다. 그러면 운전자는 운전하다가 잠깐 보고 이거를 인지를 바로 해줘야 되는데 인지를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화면의 전환이 너무 빠르고 또 위치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히 못 쳐. 지금도 왔다 갔다 하거든요.
한참 골목길을 헤매도 아무런 안내가 없습니다. 잘못 들어간 건데.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좌회전입니다. 지금 처음 나온 거예요, 안내가. 예. 과속 방지턱을 알려줄 필요가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속 방지턱입니다. 과속 방지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운전자가 지금 잘못 들어갔으니까 빨리 방향을 잡아서 안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안내를 못 해주고 있어요. 지금 아무 얘기도 없잖아요. 정확한 시점에 제대로 안내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빠른 길 안내 기술과 화려한 그래픽에 앞서 운전자의 안전을 고려하는 기본적인 기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전방주 시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내비게이션은 의미가 없다. 보조적으로 가장 명료하게 또 한 번 봐서 1.5초 이내로 확연히 들어올 수 있는 또 안내 방송도 간단 명료하게 해줘서 운전자의 혼동을 일으키지 않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날아다주는 이런 목적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운전자가 직접 길을 찾는 어려움을 대신해주고 빠르고 편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내비게이션 앱. 이미 수천만 명이 사용하는 필수 앱이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시도된 7개 내비게이션 앱의 실시간 빠른 길 찾기 비교 점검은 각기 다른 장점과 한계점을 함께 확인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내비게이션 앱. 소비자들의 지적과 불만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더욱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현재 우리나라 내비게이션의 기술 수준은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기술과 다양한 정보를 꾸준히 반영한다 하더라도 내비게이션 앱의 실시간 길찾기 서비스에는 분명 한계가 존재합니다. 수시로 변화하는 도로 상황을 100%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운전자의 사용법에 따라 그 정확도가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스마트 기기에 와이파이를 켠 상태로 내비게이션 앱을 사용하실 경우 자동차의 현재 위치를 잘못 인식해 안내할 수 있으니 와이파이는 꼭 끄고 사용하시기 바랍니다.